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때문에 5년간 늘어났던 재정 부담이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재정 안정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입법부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전적으로 저는 입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계속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라고 외치면서 정작 작년에 세제를 개편할 때에는 5년 동안 82조, 거의 100조에 달하는 감세안 그리고 재정 소요가 되는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앞뒤가 너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회 예정처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켰던 모든 감세안들, 정부안 11건 다 감세안이었고요. 작년에 통과됐었던 의원 발의 감세안 212건인데요. 그중에 양양자 의원님 1건 제외하고 다 양당 법안이에요. 국민의힘 104건, 민주당 107건이고요. 이게 다 세금 깎아주는 법안들이고 세금을 늘리는 법안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법인세법 감세안 있었죠. 법인세 최고세 구간 없애는 그런 감세안이었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정부안에서 냈던 거는 연평균 5조, 5년간 25조 감세하는 그런 안이었어요. 근데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님께서는 5년간 41조, 류성건 의원님께서 내셨던 안은 심지어 5년간 54조를 감세하는 안이었습니다. 네.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안 5년 동안 15조를 감세하는 안인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의원님은 60조, 김두관 의원님은 65조까지 감세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안을 마구 내셨거든요. 그렇게 안 그래도 지금 곳간 부족하다, 재정 건전성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정작 세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또 재정 준칙을 해야 된다. 이 정도면 저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얘기 좀 할까요? 예. 네. 그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내느냐, 안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는 특혜가 아니면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합당한 특혜 지원이냐, 아니면 또 꼭 필요한 규제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건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재정을 유발하는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장혜영 의원님이 5년간 뭐 60조 깎아주고 뭐 깎아준다는데 4년간 100조가 늘었어요. 4년간. 그 5년간 그 50조를 깎으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중산층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을 그나마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다 더 얹어야 되느냐. 저는 개미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그다음에 작년에 그 사실은 미국이 통화를 많이 늘었다가 고금리를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긴축이 돼갖고 각국이 이 미국발의 그 고금리 때문에 나라가 경제 위기에서 제2의 금융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단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이 400조나 늘어갖고 1000조가 된 이 그다음에 부동산은 늘었는데 세금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그러는 그 아우성에서 이 국민들의 민생을 긴급하게 구출하기 위해서는 감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 파탄 속에서 사람들이 참 그 문재인 정권의 오만 그 선거 운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아니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라도 줄이려고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지 거기에 더 늘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감세가 민생 법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세제 구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소득세 내는 구간은 사실은 중산층 이상 그리고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하는 건 사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주지의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세가 어떤 민생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거기에서의 민생에 포함되는 것은 저소득층, 거의 세금을 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계층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돈 벌면서 소득세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장혜영 의원님, 의원님의 먼저 편견인 게 들어보고 아니 네, 답변하시는 게 그 나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만 민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어요. 모든 국민에게 민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최대한 활동을 할 때 저소득층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지난 역대 정부를 통해서 많이 밝혀진 사실이고요. 감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세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경기를 결정하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가 최고의 민생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너무 많은 비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는 경제 원리상 그 화폐의 유동성이라든지 화폐의 그 분배 기능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치 금융만이 금융이 그러니까 경제라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경제의 기본 원리예요.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전 정부의 책임 또 서로 뭐 당의 책임 이런 것들을 나눠봤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위기론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산하의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국가채무 비율 증가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50년이 지나면 그리스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 의원님, 우리나라 그리스와 같은 위기 겪을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제가 그 재정정보원발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요. 저라면은 그 같은 내용을 보고 기사를 쓸 때 이대로라면 우리도 50년 후에 독일 수준이 될 거다. 독일, 내지는 네덜란드 수준이 될 거다. 핀란드 수준이 될 거다. 프랑스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자료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 지속 가능성 복합 지표 연구에 대한 자료이고요. 국가별 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평가를 하면서 여러 국가들을 저위험 국가, 중위험 국가, 그리고 고위험 국가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중위험 국가 안에 14개 국가가 포함이 되는데 한국도 사실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리스도 이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50년 후에는 이렇게 같은 중위험 국가로 묶여서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저는 그런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에 대한 굉장히 근거 없는 과도한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서 사실상 우리 재정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하는 편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굉장히 나쁜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네. 적어도 인용을 할 거라고 한다면 다른 우리가 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게다가 같은 연구에서 이 재정정보원의 자료에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한국은 굉장히 이런 재정에 있어서의 운영에 위험이 없는 굉장히 건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떤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 딱 떼어내서 그리스 내지는 남유럽의 그런 재무 위기 같은 것들을 자꾸 연상시키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보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